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AI가 대신 읽어주는 채널. 마음에 남은 시간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영상 속도가 느리시다면 톱니 모양 설정에서 배속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바닥을 얇게 두드렸습니다. 택배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가게 셔터를 반쯤 올린 채 종이 박스를 접다 말고 손을 털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생일이니 적어도 케이크 하나는 들고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가장 작은 케이크를 고르며 초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는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하나만 주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라는 숫자가 자꾸만 어둡게 번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소독약과 약 냄새가 거실 공기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기대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는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성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정아, 소원 빌자. 올해는 꼭. 아내가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체온은 따뜻했지만 힘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우 씨, 그거 오늘은 켜지 말아요. 왜? 오늘은 당신 생일인데? 소원 빌면 내년에도 또 빌 줄 알잖아. 오늘은 그냥 같이만 있어줘요. 말없이. 성냥 불은 붙지 않았고 저는 성냥갑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닫는 종이의 마찰음이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목이 먼저 메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도연 아빠, 오늘 내려갈까? 도연 엄마 생일, 저녁에 들를게요. 사위는 야근이라 늦을 수도 있고 저는 둘 다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고 답장하다가 그래도 오는 게 좋겠다로 문장을 바꿔 보냈습니다. 말이 이럴 때마다 둔해집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와줬으면 하고 아내는 제 표정을 읽듯 눈꼬리를 살짝 말아 올렸습니다. 오라고 했어요? 응. 올 거야. 좋네. 오늘은 촛불 말고 사람 얼굴이나 봅시다. 그 말이 우리 집에 켜진 유일한 불이었습니다. 저는 28배 택시로 시작해 40 중반에 화물로 옮겼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운전을 손에서 놓았을 때 세상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신 동네 택배 대행점을 인수했습니다. 몇 해는 괜찮았지만 재개발 소식이 돌고 대기업 편의점 택배가 들어오면서 물량이 빠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의 병이 왔습니다. 처음 몇 달 우리는 잘 버틴 편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주말마다 내려와 전단지를 다시 찍어 돌렸고 딸 도연은 반찬을 해와 냉장고 칸을 정갈하게 채웠습니다. 아내는 늘 고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둘은 그 말을 더 고생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연에게는 말수가 적은 성격이 만들어준 침묵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나이였고 촘촘히 올라가는 대출 이자표를 혼자서 캡처해보며 계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내려올 때마다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말 대신 숫자로 묻고 숫자로 답하려는 듯 했습니다. 아빠,
경상비는 요즘 얼마나 나가요? 버틸만하다. 병원 쪽은? 급한 건 제가 낼게요. 됐다. 너 월세도 내야 하잖아.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등을 흘끗 보고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너희는 너희 살림 먼저 챙겨. 아빠는 지가 알아서 할 거야. 도연은 그 말에 늘 못마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가라는 호칭에 아이 때의 기억이 잠깐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늦은 밤 화물차에서 잠들었다가 깨면 엄마가 제 귀에 도연아, 아빠는 지가 잘할 거야 라고 말하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은 안심보다 불안을 데려왔습니다. 반면 도연의 침묵은 감정의 결을 숨기려는 침묵이었습니다. 결혼하며 엄마처럼 살진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병원에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해 오던 말투가 입에 붙었습니다. 엄마, 따뜻한 물 좀 마셔요. 공복에 차면 안 돼. 도연아, 너희 집은 괜찮니? 괜찮아. 사위도 이해해. 엄마 먼저. 그녀는 먼저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자기 앞에 엄마를 두는 말.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미안함이 늘어났습니다. 나 요즘 집에 잘 못 있어. 엄마 상태가 그러면 남편은 말했습니다. 알아. 다만 내 건강도 챙겨. 말은 이해였지만 표정에는 하루치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낮 가게에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소포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장 사장, 마누라분이시? 그 손 예쁘다 했지. 뜨개질 잘한다고. 이제는 뜨개 못하시나? 요즘은 옛날만 못하시죠. 그래도 옛날이 있어야 지금도 있지. 그게 사람 사는 맛이요. 말 끝에 할머니가 봉투에서 작은 비닐팩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계절김치 몇 조각을 싸온 듯 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입이 까다로워. 그냥 한 입씩만 줘. 저는 그 비닐팩의 온기와 사람의 마음 무게를 그날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작년 아내 생일을 저는 놓쳤습니다. 물량이 몰린 날 기사와 일정이 꼬이면서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내일 케이크 2개 사줄게라고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아내는 식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다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 상자를 닫아야 했던 오전이 저녁까지 긴 그림자를 끌고 왔습니다. 촛불 없이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사이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먼저 들어왔고 조금 뒤 도연이 양복 바지에 우산물을 털며 들어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촛불 말고 사진 찍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사진은 불 안 켜도 찍히지. 도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생활비. 아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너희도 사는데. 도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가족이 같이 내는 거야. 이건 투자야. 내년 생일에 엄마 웃는 사진 찍을 투자. 투자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버틴다가 먼저였고 지킨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분위기를 바꾸려 케이크 박스를 열려다가 아내의 손이 그 손등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도연아, 초는 오늘은 말자.
도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소원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원은 오늘 쓰자. 말없이 도연이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진은 남겨요. 타이머 10초. 우리는 가족 4명이 소파 앞에 섰습니다. 셀프 타이머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19팔 숫자가 줄어드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히자 도연이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고는 혼자 저장을 눌렀습니다. 엄마 마이너스 생일 마이너스 촛불 마이너스 없음이라는 폴더 이름이 얼핏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부엌에서 미역을 물에 불리다 말했습니다. 아빠, 내년엔 제가 끓일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할 거다.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싸우지 말고 두 냄비 끓여요. 나는 냄새만 맡을게. 그 말이 우리 셋을 일단 달랬지만 실제로는 싸움 대신 미루인 채 식탁 아래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누가 끓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로. 저는 그날 밤 싱크대 아래에 케이크 촛불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생일까지 유통기간이 남아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셔터를 올리며 허리를 한번 펴고 천장 형광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늦게 켜질 때의 딱딱한 소리가 제 속에서 버티는 소리와 닮았습니다. 오전 중에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양병원도 같이 알아보자. 집에서만 버티다 둘 다 무너지면 안 돼. 아직은 집이 좋아. 아빠가 매일 야간 하역까지 하면 누가 아빠 허리 지켜. 할만하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이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강한 척 그만해. 그 말이 가슴을 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한 척이 아니라 영수증을 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증 뒤에는 늘 아내의 다음 진료일이 적혀 있고 다시 카드 결제 메시지가 울립니다. 점심 무렵 병원 사회복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재난적 의료비와 지자체 지원 안내해도 될까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네,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종이 몇 장이 우리의 체면보다 가벼워 보여서 잠깐 창문을 열어 바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종이보다 무겁게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동네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앱 가게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장님, 포장 박스 좀 더 필요해서요. 근데 지난번 것처럼 나중에 정산해도 괜찮죠? 그래. 가져가. 정산은 이번 주말 안으로만. 청년이 박스를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제 인스타 봤어요? 아드님이 엄마 생일 사진 올렸던데 사장님 손이 보이더라고요. 튼실한 손. 그거 보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져요. 저는 뜬금없는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피드라는 말이 세대 차이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우리의 시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운이 됐습니다. 오후에 도연이 들렀습니다. 부은 눈으로 웃으며 엄마, 오늘은 죽 끓여왔어. 넌 내 집은? 퇴근하고 왔지. 사위는 회식이라고 해서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엄마가 나 때문에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도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밥그릇 가장자리를 닦아냈습니다. 손길이
어머니의 예전 손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한숨과 웃음을 동시에 뱉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병원비 생활비 표를 만들어 제 앞에 돌렸습니다. 아빠, 이건 내 목, 이건 누나 목, 그리고 아빠 몫은. 제가 손을 올려 엑셀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몫이 아니라 함께 내는 거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함께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누가 언제 더 내야 하는지,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 엑셀은 숫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듯 보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한 줄 주석으로 달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미역을 물에 담갔습니다. 물 위에 어린 잎들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숟가락으로 눌러 가라앉히자 검푸른 색이 물속으로 잉크처럼 퍼졌습니다. 불을 켜면 끓을 것이고 끓다 보면 간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물을 더 붓거나 간장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됩니다. 사는 것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자존심을 한 방울 덜고 도움을 한 국자 더 뜨면 짠맛이 가실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의 숨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흘렀고 그 리듬에 맞춰 작은 불을 켰습니다. 내년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오늘의 냄비는 충분히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하늘이 유리처럼 맑아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점심 무렵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가슴이 조여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택배를 다른 기사에게 넘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아내의 팔에는 주사선이 엉켜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통증 조절이 우선이에요. 며칠 입원하시죠.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하면 성우 씨 일 못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일보다 당신이 먼저야. 그래도 가게는 누가 봐요? 닫으면 되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의사의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침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모니터에 삑하는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아내의 숨이 들고 났습니다. 나는 그 숨소리를 살아있음의 증거로 세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 2시쯤 간호사가 새 주사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 참 묘하게 견디네요. 원래 그럽니다. 아픈 걸 잘 안 보여줘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지쳐요.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울렸습니다. 제일 먼저 지친다 아내뿐 아니라 나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아내의 손등 위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정아, 내일은 집에 가자. 응, 내일은.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회의실로 불려 들어가자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정 간호를 하셔도 됩니다만 통증 조절이 어려울 겁니다. 요양병원도 고려하세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있으면
통증은 덜할까요? 그렇죠.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가족이랑 있고 싶어요. 그 순간 도연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족이에요. 근데 집에서 아빠 혼자 다 하다가 쓰러지면 둘 다 힘들잖아요. 도연아, 그럼 내가 와서 좀 도와? 저 회사도 있고. 회사야, 조금 늦게 가면 되지. 그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엔 우리 집에 거의 못 들어가도 돼. 나 있을게. 안 돼. 내 남편은 어쩌고. 나보다 엄마가 먼저야. 그때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들어와 종이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재난의료비 지원서예요. 간단히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인 하나로 자존심을 내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냥 서명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뒷좌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성우 씨, 나 이 냄새 좋아. 무슨 냄새? 병원 말고 바깥 냄새. 차 소리랑 공기 섞인 거. 이 냄새가 뭐가 좋아? 살아있는 냄새잖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지나가는 하늘을 봤습니다. 오늘은 맑았고 유리창에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아내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케이크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작고 초는 여전히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딸은 미역국을 끓였고 아들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식탁 머리에 앉아 천천히 국을 뜨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올해 케이크 대신이네. 도연이 웃었습니다. 엄마, 맛있지? 응, 참기름 향 좋다. 식탁엔 미역국과 밥, 작은 김치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묘한 따뜻함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 다 같이. 도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타이머 맞출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 씨. 응. 내년 생일엔 당신이 미역국 끓여줘요. 내가 못 먹더라도 냄새만 맡을 수 있게. 딸이 눈을 감았고 아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는 여전히 상자 속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케이크, 내년엔 꼭 자르자. 그래, 약속이에요. 그날 밤 아이들은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네 사람이 앉아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나 진짜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가 선물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방 안엔 오직 미역국 냄새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꽃이 피기 전이라 아직 공기가 차가웠지만 창밖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장례식장 정리 다 됐어요? 천천히 와요. 그래,
미역국은 다 끓였어. 지금 끓였다고요? 응. 약속했잖냐? 내년 생일엔 내가 끓인다고. 나는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역이 부드럽게 흩어졌고 참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부엌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냄새로라도 알겠지. 이제 우리끼리도 같이 끓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내 켰습니다. 이건 그냥 불빛이에요. 케이크는 없지만 약속은 지키는 거니까.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냄비에 비치자 물결 위로 금빛이 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년 생일엔 또 끓일게. 냄새가 집안 가득 차도록.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불빛을 스치자 초가 잠깐 흔들리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약속이 계속되는 냄새라는 걸.